그런데요, 마치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날짜에 맞춘 듯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요, 본인의 져서 출간 하루 전날에 언론을 통해 이런 주장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책에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 혹은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있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사법부의 본인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을 포함한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에 대해서도 참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지금 5가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우리 헌법이나 법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 84조는 그 소추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해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지금 항소심 내일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만약에 대선에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그럼 대법원에서는 이 심리를 중단해야 되나요? 계속해야 되나요? 자, 나머지 위중교사 대장동 이 사건은 중단해야 되나요? 계속해야 되나요? 자, 지금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만약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본인은 아마 중단시키려고 하겠죠.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법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지금 범야권 192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을 바꿀 수 있고 예. 행정 권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를 아예 법에서 빼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대법관들을 왕창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헝가리나 튀르키예가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대법관들을 왕창 늘려서 아예 대통령 임명하도록 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 또한 안 될 경우에는, 왜냐, 이 비상계엄은 정부와 사법부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못하게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서 사법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중단시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법의 시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할 때는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예. 자, 이게 상상의 영역이겠지만, 그러나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우리가 예측 못했듯이 이재명 대표도 끊임없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예. 사법적 리스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도학 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여의도 권력의 입법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한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주장은 만약에 그럴 리는 모르겠는데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행정부 입법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법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는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허수아비 때리기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마치 악마화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지금 매일매일 12시간, 24시간 내내 해도 부족할 판인데 또다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처음 나오는 메시지가 저런 메시지라면 저는 볼장 다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책에도 어떠한 내용이 써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런 식의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런 내용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정치를 열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정치가 완전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2년 반 동안 야당 탓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치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집권 여당은 국민들이 어찌됐건 100석이든 108석이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다음에 더 많은 의석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공부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받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래서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죄 판결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만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한 이준석 의원과의 저희 채널의 유튜브 새로 런칭한 국회의사담 앵커스 이 유튜브가 밤사이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일화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보면 원래 의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소파가 있어요. 맨 앞에 소파에 김재섭 의원이랑 서범수 의원. 야 재섭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형 뭐요 망했죠 이러고 있어요. 서범수 의원 딱 이런 거예요. 대표님 우회해야 됩니까? 뒤에 가니까 약간 상석 같은 소파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했다고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게 좀 너무 비주얼이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옆에 의원들은 이 현실이 우리 당 망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대표는 절 보고 되게 갑자기 한덕수 한동훈 회견 뭐 이런 거 보니까 야 약간 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기 입장에서는 괴물이 쓰러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오히려 물론 저 표정은 이준석 의원만 본 거고 주관적 뭐 일반적 주장일 수 있는데 김기영 대변인 이 얘기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일화를 뭐 여러 가지 꺼낸 이준석 의원의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저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한 전 대표를 의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뭐 그 나이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옥신각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세대 교체를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사이에 어떤 그 세대 교체라는 어떤 담론을 가지고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 있을 때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날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저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그렇게까지 화사하게 그렇게 화들짝 이렇게 웃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른바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틈을 더 벌리고자 하는 이 제2 어떤 전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거기에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안기령 대변인을 봤는데 안기령 대변인의 웃음이 한동훈 전 대표의 웃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속된 말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늘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준석 의원을 바라봤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